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제 2주 만에 방송을 하네요. 지난주에 그 추석 때문에 이제 한 주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인공지능하고 이 머신러닝, 뭐 딥러닝,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강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도대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대충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C3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때도 그 방송 시청해 주셨었죠. 감사합니다. 네, 머신러닝 강의를 기다리셨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개발을 따로 공부하고 계시고 이미 뭐 앤드류 웅 선생님의 뭐 이렇게 동영상 강좌 같은 걸 보셨다면 저는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디벨롭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수준의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진짜 딱 그냥 기계학습 이러면 이렇게 머신러닝이다 그러면 기계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냥 기계가 학습하는 거 요 정도 아는 수준에서 여기서 더 모르는 분들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냥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 예, 요런 분들께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딱 그 정도만 좀 얘기를 할까 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네, 이거를 이제 지우고요. 이쯤에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뭐 좀 세팅을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정도를 또 알아야 되냐. 왜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냐. 어차피 이런 거 뭐 그냥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하면 되는 거고 쓰는 사람들은 쓸 줄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상당수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었어요. 뭐 지난번에 알고리즘 때도 그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봤었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 이게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게 그냥 기계가 학습하는 거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머신러닝 갖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좀 일을 하거나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그냥 뭔가 어떤 게 되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거 좀 어렵고 이런 게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따가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어느 정도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떤 이 직장에서 팀장님이 저한테 무슨 뭐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라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그러면 그 이메일을 뭐 넣고 그 팀장님이 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AI 지금 만들 수 있냐? 뭐 이게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인공지능이 있으려면 머신러닝으로 하려면 러닝을 시켜갖고 그 팀장이 의도하는 바가 뭐였고 그 팀장이 보통 어떤 식으로 양식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학습을 시키려면 그 팀장님이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을 저한테 일을 시켰어야 됐었고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좀 약간 격하게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해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데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죠. 기획팀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거 머신러닝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했을 법한 상황인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본인의 어떤 역량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알파고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무슨 뭐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아니에요. 점점 이제 이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술자들만의 어떤 뉴스가 아니었잖아요. 진짜 우리 곁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알파고 한창 이슈 됐을 때 그 알파고에 대해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뭔가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모르면 아예 전혀 모르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야 알파고가 뭐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대. 뭐 원래는 이세돌 뭐 이렇게 사람보다 바둑 두기 어려웠는데 되게 둘 수 있게 됐대. 뭐 이 정도 이외에 뭘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 그냥 이겼다, 졌다, 그냥 그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러는 거구나를 조금 알면, 아, 그러면 더 나은 게 뭐 조만간 더 나오겠네, 점점 더 어려워지겠네, 뭐, 그 다음에는 뭐 바둑이 아닌 다른 것도 뭐 할 수가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그 인공지능, 이 머신러닝 요쪽을 좀 깊게 파고 깊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긴 진짜 완전 수학이에요. 머신러닝 그쪽은 좀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우리 이과생들이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머신러닝 갖고 뭘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만드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뭔가 좀 그 근본적인 원리나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좀 깊게 들어가면 죄다 수학이에요. 막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수학 나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공부하는데 막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수학 얘기 그냥 싹 빼고 수학 얘기 싹 빼고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학습한대 뭐 요 정도만 우리가 좀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머신러닝 가지고 뭔가를 직접 뭔가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만큼만 알아도 되죠. 그만큼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제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저도 사실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제 지금 공부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한창 공부하고 있는 그냥 저도 이쪽으로 보면 학생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입장에서 어쩔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선생님보다 그냥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뭔가 설명을 더 잘해줄 때가 있죠.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설이 길었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그 뭔가 이게 메모해놨던 내용들을 싹 좀 이렇게 쓴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꽤 많아가지고 일일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 적으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그리고요. 뭘 칸, 자, 네, 보시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인공지능, 네. 또 뭔가 채팅을 해주셨네요. 빠앙이님, 네, 케라스 공부 중인데 아프리카에 메인에 이런 분이 계시길래 후다닥 왔습니다. 케라스를 이미 알고 공부하시는 수준이면 제가 지금 오늘 그 하려고 하는 그 이제 그 시청 타겟, 제가 생각하는 시청 타겟층의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에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 요걸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감만 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충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더라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뭔가 이게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겠다 싶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그 첨언도 해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인공지능. 네, 빵이님,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대강 설명은 뭐냐면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똑똑해지는 거,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들어 넣은 거. 그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이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인간처럼 대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제 아이폰의 쉴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에도 각 뭐 이렇게 이제 스마트 비서 앱, 그 앱들이 있죠. 그런 애들 보면 뭔가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인간처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어떤 보이는 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얼굴을 인식한다던가 무슨 글자를 인식한다던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포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어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뭐 무슨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거. 자, 머신러닝. 머신러닝도 단어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면 머신이 기계고요. 러닝이 학습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기계가 학습하는 거. 근데 뭘로? 그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기계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죠. 그리고 이제 아마 딥러닝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단어 자체로는 예, 이렇게 감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단어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 그거죠. 뭔가 머신러닝은 머신러닝인데 딥한 거, 좀 더 이렇게 좀 딥하게 뭐 한 거,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얘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그 학습을 시킬 때 그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딱 학습은 무조건 이렇게 시켜야 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켜보고 저렇게 학습시켜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해봤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기술 중에서 이렇게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구현하는 기술. 인간의 뇌.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은 뭐 사실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진짜 여러 분야로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보면 이제 뇌과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네, 그 C3님, 정의해 주신 것을 읽어보니 딥러닝이 뉴런 신경망하고 비슷한 개념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에서 이제 밝혀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방식도 보면 뭔가 이 뉴런이라는 게 있고, 그 뉴런이라는 게 이제 막 엮여 있어요. 그럼 뉴런하고 뉴런끼리 무슨 막 정보를 이렇게 이제 이 신호를 막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더라 이건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보니까 야 이거 머신러닝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이제 막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이제 포함 관계에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일 넓은 부분인 거죠. 인공지능은 어쨌거나 컴퓨터가 똑똑해지는 거, 사람 같아지는 거, 똑똑해지는 건데, 그러면 컴퓨터가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학습을 시켜갖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식으로 하면 꽤 똑똑해지는구나, 라고 해갖고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딱 나왔죠. 그렇게 이제 머신러닝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뇌처럼 이렇게 좀 학습을 시켜볼까? 그래갖고 머신러닝의 한 또 기술이 이 딥러닝인 거예요. 이거 말고도 사실 또 뭐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갈래가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대충 한 요 셋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근데 이제 네, C3님.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의미를 전혀 몰랐는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뿌듯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단한 정의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간단한 정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써갖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지금은 하지 못하는 거, 뭐 하지 못할 것 같은 거를 구분하고 뭐 이런 거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지? 뭘 더 알면 되지?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 인공지능을 뭔가 구현하는 기술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제일 핫한 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라면
이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건데 이걸 뭐 어떻게 학습시키는 거지? 요거를 수학적인 부분까지는 너무 들어가지 말고 대충 이런 원리로 학습하면 뭐가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이제 그러면 이런 거는 되겠네. 저런 건 아직은 어렵겠네.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딱 멋지게 한마디 써서 한 발짝만 나가자. 우리 같이 이제 이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한 발짝만 나가자라고 이제 저는 요걸 이제 오늘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앙이님, 저도 머신러닝 공부할 때 수식은 다 제낀 것 같네요. 네. 이게 진짜 저도 지금 공부 한창 하고 있는데요. 진짜 저 나름 좀 수학 좀 좋아하고 좀 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난 다 이해하고 갈 거야 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막 공부를 진짜 완전히 그냥 바닥부터 다 이해하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돼요. 이게 됐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앤드류 응님, 이렇게 앤드류 응님이라고 이렇게 스탠포드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거의 입문자들한테는 바이블이에요. 그게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데 초반엔 그래도 좀 따라갔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수식이 여기서 이렇게 전개될 때 왜 전개되는지 이해하는 게 사실 수학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왜 이 식이 저 식이 됐지? 뭐 이런 거. 근데 뒷부분에서는 그냥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여긴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그렇죠. 네. 어차피 모듈 뜯어 고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학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한 부분이 뭐냐면 그 모듈이 어떤 원리로 동작한다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이제 알려져 있는 문제들 풀 때 이미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돼요를 그냥 따라할 때는 사실 그냥 모듈 그대로 써갖고 따라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있는 거 말고도 뭔가 문제를 풀어내야 될 것들이 여태까지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뭔가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수학에서도 공식을 그대로 외워버리면 응용하기가 어렵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좀 응용하기 쉬운 것처럼 좀 웬만하면 좀 이게 이해를 하면 이해를 못한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은 쫙 감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서 뭔가 이게 좀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요 제가 또 메모해 놓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복붙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뭘 더 알면 좋겠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단 인공지능이 어떻게 나왔을까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저의 좀 개인적인 어떤 추측인데요. 이게 아마 이랬을 거야로 좀 얘기하는 거라 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와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는 그냥 계산기의 역할을 했었겠죠. 계산기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이걸로 뭔가 계산기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 뭔가 반복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막 뭔가 이렇게 다르게 계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다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뭔가 이게 문제를 풀게 만드는 식으로 점점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 때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방송 맞나요? 여기가 이제 보면 그 지지난 방송이네요. 11회 때 방송. 9월 11일 오후 8시에 이제 방송을 했었고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막 문제를 풀어요. 막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도 하고 저런 식도 하고 뭐 복잡한 입력에 대해서 내가 원했던 답을 막 얻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신감이 생겼겠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은 뭔가 이제 진짜 이렇게 사람이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로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그러다가 생긴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인공지능으로 뭔가 구현해놓은 걸 보여주면서 짠, 얘가 인공지능입니다. 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시작이었겠죠, 이제. 야, 여러분, 이 컴퓨터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꺼냈었겠죠, 누군가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인공지능, 그래, 그럼 그런 걸 한번 어떻게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고 해갖고, 야, 이제 각 뭐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구현하려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애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냥 컴퓨터가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이 정의하고 범위가 뭔가 이렇게 막 사람마다 다르고 막 어떤 그 그룹마다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뭔가 실제로 연구해갖고 막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컴퓨터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막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인공지능이야, 아니야? 뭐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이게 인공지능인데, 뭐 누가 보기에는 뭐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뭐 이러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하고 범위가 사실 좀 막 명확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런 것까지는 인공지능이고, 뭐 이거는 아니고 이렇지는 않은데, 그 어느 정도의 그냥 구분만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잖아요. 이것도 무슨 되게 그 막 표준은 아니에요. 막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어디 사전에 다 나와 있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누군가가 어떤 논문이든 뭐든 어떤 발표 자리든 거기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냥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또 이제 그게 그럴듯한 거죠. 이 구분이. 그래,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해서 우리 표현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막 갖다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우리가 신조어들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뭐 옛날 신조어 중에 안습. 그럼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안습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뭐 공감대 형성이 안 됐으면 그렇게 죽었을 텐데, 사람들이 안습 신기한 단어네 하면서 막 갖다 쓰니까 이제 지금 뭐 안습이 꼭 무슨 뭐 사전에 실릴 것 같이로 막 사람들이 막 썼죠. 제가 봤을 때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그냥 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썼던 말이 그냥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분이 이제 뭐냐 하면, 강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처음 상상했을 때 사람처럼 그냥 생각하고 똑똑한,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어떤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냥 딱 그 자체. 그래서 인간의 지성을 진짜 딱 직접 그냥 그대로 구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나, 아니면 터미네이터는 로봇이죠. 근데 그 터미네이터의 그 머리 부분. 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도 어쨌든 그 머리가 있어야 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사람하고도 대화도 하고 막 생각도 하고 막 지 감정도 있고 막 뭐가 옳고 그르고 막 지가 판단하고 막 생각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그런 거를 구현하는 게 이제 강인공지능. 그래서 사실 이 강인공지능 쪽은 아직도 조금 이렇게 발전이 생각보다 더디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아직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보통은 다 이제 요 약 인공지능 쪽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weak AI. 강 인공지능은 뭐 strong AI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인공지능 채팅이나 카메라로 글자를 인식하는 거나 뭐 이미지로 글자를 인식하는 거나 아니면 얼굴을 인식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그 쓰임새 있죠.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어떤 그 동작하는 거를 기존처럼 알고리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를 이제 이렇게 구현한 거.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 약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머신러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뭔가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은 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는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인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머신러닝이 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머신러닝 이외에도 다른 뭐 기술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알고리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옛날부터 해오던 그냥 컴퓨터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식,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컴퓨터의 반복 능력하고 뭔가 이렇게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그 특성과 그다음에 뭐 그쵸? 뭐 그 정도 계산이 빠르다. 반복을 빨리 할 수 있다.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속성을 활용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되게 멋들어지게 짜면 그걸로 이제 뭔가 인공지능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인공지능 수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전공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그 팀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채팅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채팅을 우리가 뭐 머신러닝을 이미 배우고 머신러닝으로 채팅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럴 만한 뭐 데이터가 있지도 않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머신러닝은 학습할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로 구현했냐면 진짜 그냥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 텍스트를 쪼개가지고 이런 텍스트가 이렇게 발생된 뭐 이런 텍스트와 저런 텍스트가 같이 만났을 때는 뭐 어떤 식의 그걸로 판단해서 어떤 뭐 말을 내보내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알고리즘으로 짰었어요. 그러면 얘는 AI가 아니냐? 사실 그냥 이것도 AI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더 그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AI는. 왜냐? 어쨌거나 뭘로 구현했던 간에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 채팅이면 채팅을 해갖고 걔가 어떤 대답을 해주면 그럴듯한 대답을 해준다면 그건 기능상 인공지능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애들이 나오고 학습할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알고리즘으로 짰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AI가 나온 거죠. 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네, 빠앙이님. 인공지능 유전 알고리즘을 처음 접했는데, 네. 그렇죠. 유전 알고리즘 이쪽도 있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거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는 아닌데, 있다고 들었죠. 네, 그쪽도 사실 옛날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학습시킬 데이터가 많지 않았었겠지만 그 연구가 이제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이제는 뭔가 학습할 데이터도 많아졌고 그래서 뭔가 네,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유전 쪽 가지 않더라도 의료 쪽에 보면 뭐 많잖아요. 이제는 뭐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으니까 그런 사진으로 지금 상태를 진단해주고 이런 것도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인공지능은 요런 애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 일단 이거 아니고요. 네. 일단 그럼 이제 AI 쪽 욕 좀 하고요. 이번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메모해 놓은 게 좀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머신러닝.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뭔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글로는 기계학습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풀이하면 컴퓨터를 많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기술, 이게 머신러닝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이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분들도 이게 머신러닝 제대로 좀 공부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뭐 사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겠다. 예를 들어 이제 엔지니어 한 명이 이제 야, 지금 공부를 해볼래? 라고 하면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난 수학은 진짜 싫은데 하면은 뭐 이렇게 수학적 개념 없이도 뭐 요즘 보면 그런 거예요.
수학 빼고 설명하겠다는 강의 영상들 되게 많아요. 아, 수학적인 개념들 이해하실 필요 없다. 수학적인 것들 빼고 진짜 그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다라는 영상들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 보이시겠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어도 함수의 개념, 함수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 있죠. fx는 y 뭐 이거. 요거의 개념, 요거 정도의 개념은 알아야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럼 그 어떻게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진짜 수학도 막 그냥 엄청난 거를 그냥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미분이 들어가요. 미분, 편미분 막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진짜 좋아했던 분들이 아니면 미분 공부하면서 이게 왜 쓰이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제대로 알고 공부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미분이라는 게 있나 보다 해갖고 이제 그냥 뭐 연습 문제 풀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하고 이제 비슷한 문제 나오면 풀고, 아마도 보통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분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렇게 알고 막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미분을 완벽하게 왜 쓰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래야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 복잡한 거를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가려고 그러면 너무 빡센데, 적어도 함수가 뭐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이제 1차적으로 이런 거 뭐 1차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갈 때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통계에서 이렇게 분산이나 표준편차라는 거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요거는 꼭 그 이과 문과 나뉘고 나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아마 그 전에도 이제 배우긴 배웠었을 거예요. 이 분산이라는 개념은. 제 기억에 이거 중학교 때 이미 개념은 한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정도? 이게 이제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렇게 대강 설명하면 그런 거죠. 어떤 이렇게 이제 식에서 얼마나 이렇게 값들이 있잖아요. 이 값들이 내가 지금 그려진 이 식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래갖고 이제 그 차이가 가장 적은 걸 구하려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머신러닝도 사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편차까지 알면 더 좋아요. 좋고, 미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고, 얘기하기가. 근데 아무튼 요 분산, 표준편차, 미분 쪽 모르더라도 함수의 개념 정도는 이제 이해를 좀 해야 좀 이렇게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가 있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C3님. 머신러닝, 기계학습, 도대체 어떻게 기계를 학습한다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인공지능 개발은 천재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고3 만도리님.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C3님. 머신러닝, 기계학습 어떻게 학습한다는 건지 요거는 이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요. 고3 만도리님, 천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요즘 다 해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시작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작을 예를 들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걸 내가 제대로 공부할 거야 해갖고 이제 아까 전에 시작 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보면서 막 다 이해하려 그러면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진짜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하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프로그래머들의 세상에서는 결국 그렇게 어려운 거를 사람들이 자기만 갖고 이렇게 숨기고 하는 게 아니라 구현할 거 다 구현해놨고 진짜 막 다 오픈을 해놔요. 그게 이 온라인 세상에 이제 되게 좋은 그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을 자기가 보유하고 남한테 아니면 나만 이 기술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질 않고, 내가 이 기술을 뭔가 구현을 해갖고 이거를 그냥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오픈돼 있어요. 되게 많은 게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잘 갖다 쓰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이력서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도 그 구인을 계속 하니까 저희 회사도 이력서들에 보면 요즘 점점 막 그런 게 막 생겨요. 그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뭔가 이게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머신러닝 기술이나 이런 거 이제 구현해 놓은 거,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프레임워크인데 그거를 써서 뭔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텍스트들 막 이렇게 있는 거 데이터 이렇게 이제 사진 속에 글자들이 있는 거를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글자가 뭘 의미하고 뭐 이런 거를 이해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막 샘플로도 막 열려 있어요. 학습시킬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럼 이제 비슷한 거는 다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직접 구현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닉네임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3이시라면 이쪽 시작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제 지금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보면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 한 발짝 아까 이 말씀드렸죠. 한 발짝 나가려면 이건 알아야 돼서. 근데 이제 수학책에서는 이 함수라는 거 말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되게 어렵게 써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x가 x1이 x1, x2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x 자체가 되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공식이 좀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x제곱이 얼마일 때 y가 얼마? 뭐 이렇게. 공식 x 세제곱이 뭐 얼마일 때 y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이제 복잡해질 수 있죠. 그런 거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게 x 쪽에 해당하는 어떤 값들이 막 있으면 이것들이 이거일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그래서 얼마인데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요게 함수예요. 그래서 x로 입력이 뭐가 들어가면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제 함수라는 게 있죠. 이게 함수라는 말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쓰이는데 결국 근본적인 개념이 비슷해서 그거를 이제 함수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뭐가 막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x가 입력값인 거고 y가 출력값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알고 있는 데이터들로 이제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무슨 뭐 어떤 공식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 있었던 거 뭐 ax 플러스 b는 뭐 y 해놓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알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로 모르던 값을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x가 1일 때 y가 1이었고 x가 2일 때 y가 2였던 거예요. 그리고 x가 3일 때 y가 3이었어요. 그러면 x가 4일 때 y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제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2, x가 3일 때 y는 3, 요 세 가지 가지고 뭔가 이게 함수를 만들어. 그랬더니만 ax 플러스 b는 y 해갖고 뭐 막 이렇게 대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풀어봤더니 다 떨어지고 x는 y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함수가 나왔으면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4일 때 y는 얼마지? 그럼 x에다 4를 대입했더니 y는 4가 나왔어.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함수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쓰이는 거를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 평수 대비 집값. 10평, 어떤 똑같은 땅에다가 10평짜리 집을 짓는데 1억이 들었어요. 20평짜리 집을 짓는데 2억이 든대요. 그러면 30평짜리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지? 3억인 거죠. 그냥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개념. 이게 이제 함수인데 이런 게 이제 되게 막 복잡해지죠. 근데 아무튼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함수에서도 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4차 함수 이거 이제 뭐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1차 함수는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거.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2, x가 3일 때 y는 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갖고 함수를 구해봤더니 x는 y예요. 그래서 x의 그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갔죠. 그냥 x만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1차. 2차 함수는 뭔가 그런 식으로 막 구해봤더니 x제곱 플러스 뭐 bx는 뭐 y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요게 이런 건 2차 함수. 그러면 3차 함수 감 잡히시죠? x 세제곱짜리가 들어가는 거. 그게 3차 함수. x의 4제곱짜리가 들어가면 4차 함수. 이제 x 4제 이 얘기는 x 4제곱이다 그러면 x 4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x 4제곱이 제일 큰 거죠. x 4제곱짜리가 몇 개가 있고 x 세제곱이 몇 개가 있고 x 제곱이 몇 개가 있고 x가 몇 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한 함수. 이게 이제 4차 함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1차 함수는 보통 직선이 나와요. 이렇게. 2차 함수는 곡선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3차 함수는 곡선인데 두 번 꺾어.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일 때는 곡선이 한 번 꺾어요. 근데
3차 함수일 때는 곱선이 이렇게 2번 꺾어.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죠. 4차 함수는 3번 꺾어.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막 이렇게 값을 막 만들어서 처음에 대입하고 점 찍고 이렇게 그러다가 그걸 쫙 연결을 해보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막 함수를 그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이제 알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함수를 만든 거고요. 알고 있는 데이터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내가 모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그 값을 얻어내는 거죠. 내가 몰랐던 값을. 그러려고 만드는 거예요, 함수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의 형태를 뭔가 이렇게 정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함수를 구할 때는. 이게 어쨌든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결국 함수는 어떻게 써먹냐?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입력값하고 출력값을 그냥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함수를.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내가 모르는 값, x만 알아. y는 얼마인데?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그 값을 대입해갖고, 함수에 대입해갖고 얻어내는 거예요. 요건데, 자, 함수의 이제 대충의 설명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뒷부분인데, 그래갖고 메모하고 좀 쓸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그래서 그 함수를 써갖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학습한다는 건데가 나오죠. 그거를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가정함수네, 비용함수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머신러닝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선으로 이제 그려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그냥 수학 문제 풀 때 우리가 옛날에 수학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x축, y축 해놓고 점 이렇게 찍어놓고 그다음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뭐 1일 때는 1이더라, 2일 때는 2이더라. 그러면 3일 때는 얼마일까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거 함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수학들은 대부분 이래. 구할 수 있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를 구하고 여기에 그러면 3일 때 얘는 얼만데요? 우리 수학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요거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안 맞거든요. 이렇게 안 맞고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우리가 무슨 뭐 이제 평수 대비 집값 뭐 이런 거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10평짜리 뭐 할 때 뭐 1.1억이더라. 그리고 이제 20평짜리 할 때 1.9억이더라. 뭐 30평일 때 뭐 3.3억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이거 다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1차 함수를 못 구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비슷하게 분포는 돼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함수로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분산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렇게 퍼져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막 이렇게 퍼져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런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충 요거를 이렇게 이런 거 쫙 가로지르는 뭔가 이런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x 값이 이만큼일 때 뭐 60평일 때 뭐 얼마인데요를 할 때 이 함수 구했으니까 요게 대입해갖고 아마 좀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머신러닝이 이제 됐냐면 이건 거예요. 이 각 값들이 이렇게 이 선하고 이렇게 떨어진 정도 이렇게 이제
요 떨어진 정도, 요 차이가 나는 정도를 뭐 이렇게 그거의 이 값의 뭐 제곱에 뭐 이제 제곱을 한 거에 합이 분산이고 그거를 뭐 이렇게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고 뭐 이런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분산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뭐고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분산, 말 자체가 뭔가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 어떤 그 값들이 내가 어떤 정의한 함수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면 분산이 큰 거고 적게 나면 분산이 적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 데이터들이 막 깔려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함수를 쫙 그려가지고 그 함수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차이가 그 분산 값이 제일 적게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적게 만드는 그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함수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르는 어떤 값을 그러니까 이제 10평, 20평, 30평, 40평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10평, 20평, 30평, 40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갖고 60평은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럼 대충 얼마가 되지? 를 이제 그 함수 만든 함수에 대입을 해갖고 구하는 거지. 이때 이제 여기에 뭔가 이런 함수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항상 직선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것들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수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우리는 보통 이게 배운 수학은 한 3차 함수 정도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이 그래프 그리는 게. 근데 그게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7차 함수, 뭐 100차 함수, 200차 함수 막 가면 결국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2차 함수는 곡선이 한 번 꺾여. 3차 함수는 곡선이 2번 꺾여. 그러면 그 100차 함수는 99번 꺾이는 거고요. 만차 함수는 9999번이 꺾이는 애인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 x의 100승, x의 99승 앞에 붙는 어떤 그 값, 뭐 ax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bx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그 값 있죠. 그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이 막 뭐 이렇게도 되고 막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막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잘 짬뽕을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곡선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데이터들의 분포를 대충 눈으로 보고 대충 보고 함수를 어떤 몇 차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서 예를 들어 그렇게 정의한 거 그런 함수 그런 게 이제 가정함수인 거예요. 가정함수 요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정함수를 정해놓고 해야 될 일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산값들이 최소가 되는 그 가정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나온 개념이 이 비용함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수학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이더라까지는 이제 요 정도 아시면 되고 이 비용함수 쪽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좀 이해 안 되시면 좀 적당히 넘어가도 돼요. 자, 지금 또 말씀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자, 보면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채팅을 이렇게 바로바로 보면서 잘 못해가지고 뉴 이코노미님 질문은 안 받아주시나요? 이게 하시는데 지금 받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채팅을 지금 이제 봤네요. 혹시 맥에서 텐서플로우 GPU 버전 설치해 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텐서플로우를 아직 활용하고 있는 정도는 못 돼요. 네, 아직 활용하고 있는 정도는 못 되고 아직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보고 좀 이렇게 이제 그걸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는 제가 이제 설치를 해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써먹지를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가 지금 딱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뉴 이코노미님이 저보다 그 학습 단계가 지금 더 빠르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C3님, 각 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들의 평균값을 구하면 최적화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기울기를 구하고 이제 기울기들의 평균값을 구하면 이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조금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지금 이제 채팅에 이제 한창 뭔가 이 텐서플로우 GPU 버전 그거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제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또 다행히 딱 이렇게 빵이님이 또 이렇게 설명, 좀 대답을 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름답네요. 이렇게 딱 질문해서 이제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러면은 일단 이제 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쯤에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가정함수 설명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정함수를 무슨 뭐 아까처럼 단순한 형태, 이게 이제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구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들은 막 이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x에다 뭐 넣고 y에다 뭐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 지금 함수가 이제 요 a하고 b에 따라서 이 기울기하고 뭐 이런 모양새가 이제 틀려지잖아요. 이제 요거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이 지금 이제 x 이렇게 이제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인데 여기에 이제 a하고 이제 b 값에 따라서 뭔가 이 이제 직선이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a 값이 뭐 양의 정수 이렇게 양의 수로 이렇게 이제 0보다 큰 값으로 크거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0보다 작은 수로 되게 작아지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 그 직선이 기울기가 되게 이렇게 이제 커져요.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 이렇게 커지거든요. 커지고 이제 b 값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그 직선 그 그래프가 이제 이 높낮이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x, y 그래프에서 x축이 이게 가로축이고 y축이 이제 세로축일 때 이 b 값에 따라서 이제 높낮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x는 1일 때 y는 얼마, x는 2일 때 y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x는 1.1일 때 y는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학습시킨다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 지금 함수가 이제 예를 들어 a하고 b가 뭐 예를 들어 1이고 이거 어떻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 a가 1이고 b도 1일 때는 y는 x 플러스 1이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a가 2이고 b도 2면 y는 2x 플러스 b 뭐 이런 식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값을 아예 진짜로 넣는 거예요. 값을 아예 넣어갖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뭐 y는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그 함수하고 실제 값하고 차이가 날 거잖아요. 구한 값에. 그러면은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이렇게 각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갖고 그 합을 구해보면 이제 얼마 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a하고 b에다 2하고 뭐 2 대입한 다음에 또 그거를 막 해보면 그 차이가 그 분산값이 얼마 하고 나올 거고. 그럼 그렇게 막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분산값이 작은 게 이제 얼마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이대로 뭐 이렇게 A하고 B 감도 없이 막 아무 값이나 막 넣으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함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제 미분 개념이 막 들어가고 한데 여기까지는 굳이 지금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 지금 뭔가 우리가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서 뭔가 함수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함수에 이제 우리가 모르던 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모르던 어떤 y 값을 얻어내고 싶어. 뭐 이거를 할 때 쓰는 그게 가정함수고요. 그 가정함수라는 거를 구하려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는 거, 막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함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데이터들과의 그 분산값의 합, 그러니까 분산값을 제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요때 이제 쓰게 되는, 만들어지는 함수가 이 비용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비용함수라는 거를 만들고 이제 비용함수 값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을 최소가 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용함수라는 거는 이제 가정함수 구할 때 사용되는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만들어